자소서는 AI가 써줍니다. 코딩도 AI가 합니다. 보고서와 PPT까지 AI가 만들어주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앞으로 사람의 무엇을 보고 뽑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AI를 쓸 줄 아느냐가 아닙니다. AI와 함께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인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채용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변화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신입 채용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력 제한도 없앴습니다. 대신 반나절 동안 진행되는 신층 면접에서 지원자의 문제 해결력과 AI 활용 능력을 직접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정 기업의 채용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왜 지금 기업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는가?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거에는 결과물이 그 사람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좋은 자기소개서를 냈습니다.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코드를 짰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그 사람의 역량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이 관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글을 아주 잘 쓰지 않아도 괜찮은 문서가 나옵니다. 발표 자료를 잘 만들지 못해도 그럴듯한 장표가 나옵니다. 코드를 처음부터 전부 짜지 않아도 동작하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결과물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결과물만으로 그 사람의 실제 역량을 충분히 판단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즉, 결과물이 주던 역량의 신호가 약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과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좋은 결과물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실제 역량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도 달라집니다. 결과물만 보던 평가에서 과정과 실제 성과를 함께 보는 평가로, 여기서 말하는 성과는 산출물의 양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챗GPT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프롬프트를 몇 개 잘 써서 그럴듯한 결과물을 빠르게 뽑아내는 것과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일을 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AI 시대에 중요해지는 역량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능력. 둘째, AI를 일의 과정 안에 배치하는 능력. 셋째, AI가 만든 결과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업무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신규 AI 서비스를 2030 세대 직장인에게 어떻게 팔지 전략을 만들어라. 그냥 AI를 열고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2030 세대 직장인 대상 AI 서비스 마케팅 전략 만들어줘. 아마 몇 초 안에 꽤 그럴듯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답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2030 세대 직장인이라고 해서 정말 하나의 고객군일까? 이 서비스가 해결하는 핵심 문제는 무엇일까? 고객은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구매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일까? AI에게 무엇을 입력할지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하는 것입니다. 같은 AI를 써도 문제를 어떻게 정의했느냐에 따라 결과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좋은 답을 만드는 능력만큼이나 좋은 문제를 만드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는 AI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AI를 잘 쓴다고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프롬프트를 떠올립니다. 물론 프롬프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에서는 긴 프롬프트 하나를 잘 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작은 작업으로 나눕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습니다. 가설을 세웁니다. AI를 이용해 분석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수정합니다. 필요하면 다른 도구와 연결합니다. 즉, AI를 일의 전체 과정 안에서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능력은 AI에게 어떤 말을 잘 입력할 것인가가 아니라 AI와 함께 이 일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이동합니다. 프롬프트 스킬보다 워크 디자인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가장 중요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과 판단입니다. AI가 좋은 답을 너무 빠르게 만들어주면서 역설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틀린 답도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정말 맞는가? 이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빠진 부분은 없는가? 우리 회사, 우리 고객, 지금 이 상황에도 이 결론이 정말 적용되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AI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이 결과를 실제 업무에 사용해도 된다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가 똑똑해질수록 사람의 판단력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AI generates, human decides.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은 AI를 주고 같은 업무를 맡겨보겠습니다. A는 AI에게 꽤 좋은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아주 깔끔한 20장짜리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내용도 그럴듯합니다. B는 처음부터 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고객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고객이 이 서비스를 사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설을 세웁니다. 그 다음 AI를 이용해 경쟁 사례를 조사하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AI가 제시한 중요한 주장들은 출처와 근거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고 판단한 내용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최종 결과물은 오히려 10장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누가 AI 역량이 높은 사람일까요? 저는 B라고 봅니다. A는 AI를 활용해 빠르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B는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결국 세 가지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정의했는가? 왜 AI를 이 과정에 활용했는가? 왜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업의 평가 방식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를 사용해 본 적 있는지 묻거나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쓰는지만 확인해서는 실제 역량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누구나 준비된 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제 업무와 비슷한 문제를 주고 네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AI를 어느 과정에 어떻게 활용하는가? AI가 만든 결과를 어떻게 검증하고 수정하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앞에 세 가지가 AI를 활용해 일하는 역량이라면 마지막 결과는 그 역량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보면 최종 답만 볼 때보다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채용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구성원의 역량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AI 리터러시는 도구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AI를 활용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나 커리어를 준비하는 직장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라면 AI 자격증을 하나 더 따거나 프롬프트 모음집을 만드는 것보다 AI를 활용해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에 시간을 더 쓸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기록할 때는 5가지를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떤 문제였는가? 둘째, 왜 그 문제를 그렇게 정의했는가? 셋째, AI를 어느 과정에 활용했는가? 넷째, AI가 만든 결과를 무엇을 기준으로 검증하고 수정했는가? 다섯째,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마지막 5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 즉 아웃컴에 해당합니다. 이 5가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저 챗GPT 잘 씁니다 보다 훨씬 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AI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I가 자소서를 쓰고 코드를 만들고 보고서와 PPT까지 만들어주는 시대에 기업은 사람의 무엇을 평가해야 할까요? 저는 답이 점점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만이 아니라 AI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일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검증하고 판단해서 실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AI는 사람의 역량을 없애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기준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량을 기업은 실제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결과물을 봐야 할까요? AI를 활용하는 과정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봐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AI 역량을 평가한다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한 단계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제 정의, AI 활용, 결과 검증.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AI가 바꾸는 일과 인재의 기준을 계속 함께 보고 싶다면 AX 프레임을 구독해두세요. 오늘 내용이 유용했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AX 프레임이었습니다.